국세청은 지난 10월부터 미납 세금에 대한 페널티를 2배로 인상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아시아계의 자산이 여러 인종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미국 내에서는 38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과도하게 경적을 울리며 시끄럽게 운전할 경우에도 무인 카메라에 적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USPS가 크리스마스 선물 배송 계획이 있다면 보통 육상 배송 기준으로 16일까지는 발송을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부터 미납 세금에 대한 페널티를 2배로 인상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세금 보고 시 예상치 못한 벌금 폭탄을 받지 않으려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세청이 지난 10월 1일부터 3%였던 예납 세금 미납분에 대한 페널티를 8%로 인상 적용하고 있어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금리 상승의 여파 중 하나입니다. 직장인들처럼 원천 징수에 해당하지 않는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예납세금이라고 하는데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을 넘어설 경우 추가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고용주가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할 경우 대부분의 초과 납세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지만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페널티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2 회계연도에 개인 세금 보고 약 1,220만 건에 대해 세금 과소납부에 대한 페널티 이자로 18억 달러 이상을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세금 과소납부로 인한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중 원천징수 또는 분기별 세금 예납을 통해 전년도 총세금의 100% 이상 또는 올해 발생할 예상세금의 90% 이상을 내야 합니다. 세금 예납 기간은 연중 4월, 6월, 9월, 이듬해 1월 등 4번에 걸쳐 마련돼 있으며 올해 4분기에 대한 예납 세금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여러 인종 가운데 아시아계의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아시아계 가구의 순자산은 43% 증가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 센터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중위 가구의 순자산은 30% 증가해 16만 6,900달러에 달했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주택 가격이 치솟고 봉쇄로 돈을 쓸 기회가 줄어들자 빚을 갚고 저축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인종별로는 아시아계 가구가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계 가구의 순자산은 2021년 32만 900달러로 같은 기간 43% 증가했습니다. 백인 가구는 23% 증가한 25만 4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히스패닉과 흑인 가구의 2021년 말 순자산은 각각 4만 8,700달러와 2만 7,100달러였습니다. 저소득 가정을 보면 인종별 격차는 더욱 드러납니다. 저소득 백인 가구의 자산은 저소득 흑인 가구의 21배에 달했습니다. 저소득층 흑인 가구의 부채 중간값은 2021년 말까지 1만 1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줄었고 저소득 히스패닉 가구의 순자산 중간값은 부채 1,100달러에서 제로로 줄었습니다. 반면 저소득 백인 가구와 아시아계 가구는 부채 없이 각각 4,700달러와 8,900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했습니다. 연간 17만 1,600달러 이상을 버는 소득 최상위 가구의 순자산 중간값은 아시안 가구가 1,100만 달러, 백인 가구가 92만 3,300달러였습니다. 고소득 흑인 가구와 히스패닉 가구의 순자산은 각각 28만 5천 달러와 35만 달러였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가장 큰 자산은 주택입니다. 미국인 62%는 2021년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주택 소유율은 백인 가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흑인 가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가해자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총격으로 사망한 경우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3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총기 난사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총격범을 제외한 피해자만 따졌을 때 모두 197명이었고 총에 맞았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진 사람은 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해는 지난해로 총 36건이었습니다. 올해 발생한 38건의 총기 난사 가운데 쇼핑몰이나 파티장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10건에 그쳤고 대다수는 주택이나 보호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중 19건은 별거한 연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이 범인이었으며 이웃을 상대로 총기를 난사한 사건도 최소 3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06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현황을 추적해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총 453건으로 파악됐습니다. 2018년까지 연평균 20건 전후에 머물렀던 총기 난사 발생 건수는 2019년에 34건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2020년에는 21건으로 잠시 줄었지만 이듬해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사람의 수는 4만 8천여 명이며 이 중 54%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불안한 미래 때문에 결국 미국을 떠나는 드리머 인재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최근 뉴욕 출신의 한인 홍은석 씨 등 불안전한 미래 때문에 미국을 떠나는 다카 수혜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주립대 빙햄튼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금융 분야 전문가로 일했던 다카 수혜자 홍은석 씨는 29살의 나이에 2020년 스페인의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뉴욕에서 다카 옹호 활동을 펼쳤던 홍 씨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움직임을 보고 미래를 고민한 끝에 결국 스페인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뒤 합법 비자를 받고 마드리드에서 창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출신인 타우히다 와하부자다는 텍사스대에서 글로벌 정책 석사학위를 취득한 인재였지만 다카 수에 대한 불안한 미래 때문에 2020년 캐나다로 이주해 시민권을 받고 현재는 국제 비정부 기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떠난 다카 수혜자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온와드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요원해지면서 불안한 미래 때문에 타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른바 드리머 청년 인재들의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홍 씨는 이미 2,000명이 넘는 다카 수혜자가 미국을 떠난 것으로 추산된다며 또 다른 1,000명 이상도 미래를 위해 미국에서 타국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은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싶어하는 인재들을 잃고 있고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떠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손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다카 수혜자는 올 3월 말 기준으로 57만 8,68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뉴욕주 그리고 뉴욕시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의 노동 허가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맨하튼의 노동허가 접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뉴욕주, 시정부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노동허가 접수센터가 지난주 맨하튼 존 제이 칼리지에 문을 열었습니다. 로컬 정부와 연방정부 직원이 하나의 오피스에 투입되는 것은 드문 일인데 망명 신청자들에게 빨리 노동허가를 발급해야 한다는 목표 때문에 센터를 열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노동허가 접수센터에는 10명의 이민서비스국 직원이 노동허가 신청서와 수수료 면제 요청 등을 검토하며 이들이 바이오매트릭스 정보도 처리합니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노동허가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다른 관료적인 절차를 돕게 됩니다. 비영리단체 리걸레이드 소사이어티는 망명 신청자들이 센터를 직접 방문해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연방정부에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에는 지난해 봄 이후로 14만 명이 넘는 망명 신청자가 남부 국경을 넘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과도하게 경적을 울리며 시끄럽게 운전할 경우 무인 카메라에 적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800에서 최대 $2,500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맨하튼과 브롱스, 브루클린, 퀸스, 스테이튼 아일랜드 등 뉴욕시 내 5개 보로에 일정 수준 이상 소음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신기술이 적용된 무인 소음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대에 35,000달러에 달하는 이 카메라는 사람의 청력에 손상을 주는 수준인 3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작동합니다.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소음기가 개조돼 폭음을 내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뉴욕시는 소음을 냈다가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는 차주에게 최소 $800에서 최대 $2,500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해 소음을 단속하는 무인 카메라 한 대를 시험 운영했고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판단에 따라 본격적으로 무인 카메라의 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9대의 무인 카메라를 구매했고 올해 안에 설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심 내 소음 단속을 위해 무인 카메라의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욕 주민의 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5만 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인들에게 크리스마스까지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USPS가 보통 육상 배송 기준으로 16일까지는 발송을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방우정국 FedEx, UPS는 크리스마스 배송 마감일을 발표했습니다. 배송업체들은 상품 주문이나 가족 혹은 지인을 위한 선물 배송 계획이 있다면 도착 지연이나 추가 비용을 피하려면 이용하는 배송업체의 마감일을 체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올해 USPS는 2일에서 5일 이내 저렴한 우편물 배송을 위해 그라운드 어드밴티지라는 새로운 배송 옵션을 제공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비용에 민감한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소비자들은 최대 70파운드의 소포를 보낼 수 있고 크리스마스에 받아보게 하려면 16일까지 발송해야 합니다. 퍼스트 클래스 우편은 16일, 우선 취급 속달 우편은 18일, 급행 우편은 20일까지 발송을 해야 합니다. 페덱스는 크리스마스 배송으로 5일 걸리는 택배 배송 이용을 권했고 마감은 15일입니다. 1일 배송은 21일, 당일 배송은 22일이 성탄절 수령 배송 기한입니다. UPS는 23일까지 도착하기 위해 3일 배송은 19일까지, 2일 항공 배송은 20일까지, 2길 항공 배송은 21일까지 발송을 마감하라고 권장했습니다. 소매업체 역시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배송 선택이 더 늘었습니다. 아마존은 공식 연휴 배송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프라임 멤버십 배송으로 2일 내로 주문 상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월마트와 타깃 같은 메가스토어들도 2일 배송 및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고 제품 홍보를 위해서 자신이 타고 가던 비행기를 일부러 추락시킨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 법무부는 추락한 비행기 잔해를 은폐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유튜버 트레버 데니얼 제이컵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2월에 게시된 동영상 내 비행기를 부쉈다에는 제이컵이 소형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 상공을 날다 돌연 낙하산을 메고 탈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비행기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셀카봉 카메라를 손에 들고 낙하산을 맨 상태로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조종사가 사라진 비행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땅으로 곤두박질 쳤고 추락 장면 또한 고스란히 기체에 설치됐던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제이컵은 비행기에서 탈출하기 전 마치 갑자기 고장이 난 듯 당혹스러워하는 것처럼 소리쳤지만 이 영상을 본 일부 이용자들은 댓글로 그가 미리 추락을 연출해놓고 촬영을 준비한 듯 보인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제이컵은 연방수사관에게 비행기 추락 위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제이컵은 당시 유튜브 영상을 통해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후원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당국은 지난해 제이컵의 조종사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9명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타임지가 전날 공개한 후보 9명에는 이외에도 찰스 3세 영국 국왕,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챗 GPT 개발자 샘 올트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들, 동명 영화에 등장하는 바비 인형,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와 배우들이 이번 최종 후보군에 포함됐습니다. 타임즈는 1927년부터 매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 정신이 받았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매력을 뜻하는 신조어 리즈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영미권의 Z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한 단어 리즈는 사람을 휘어잡는 강한 매력을 뜻하는 카리스마에서 파생된 신조어입니다. 주로 이성이나 성적 대상을 향해 나타나는 매력을 의미해 로맨틱 카리스마의 준말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전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기록된 이 단어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올해 6월 스파이더맨 역으로 유명한 영국 배우 톰 홀랜드가 인터뷰에서 사용하면서입니다. 히어신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달 30일 불필요한 광고성 전화로 수신자들을 괴롭히거나 AI 기술을 이용해 수신자 가족 또는 지인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전화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수법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소위 두낫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이런 연방 전화 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발신자 정보 위조에 대한 벌금을 현행 $10,000에서 $20,000로 2배 늘리고 관련 행각에 대한 재범자들의 경우 유죄 선고 시 더 긴 형량을 부과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의 산타콘 행사가 돌아옴에 따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노스 열차에서 음주 단속을 강화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열리는 산타콘은 1년에 한 번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술집을 순회하면서 술을 마시는 행사입니다. MTA는 9일 오전 4시부터 10일 정오까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노스 열차 및 플랫폼에서 주류 소비를 전면 금지합니다. MTA 경찰은 주말 음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펜스테이션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등에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단속 기간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노스 열차에서 음주를 하다 걸릴 경우 주류 압수 후 소환장이 발부되며 열차 및 플랫폼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부분적으로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